밀리고 밀렸던 반도체에도 봄이 올까요? 조금 늦은 봄을 기다려보는 지금 관세 이야기까지 긍정적으로 풀리면서 오늘 낙폭과대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지금 중요한 시점에 나와주신 IT의 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가장 국내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화비전, 한화세미, 한미반도체 이 두 소송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최근에는 한화세미텍 그러니까 비전 쪽으로 점유를 좀 많이 늘려서 발주할 거란 이야기 있었잖아요. 요게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갑자기 또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TC 본드라는 장비 자체를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하다가 하나세미텍이 이제 이원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회사 간의 소송이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이제 그 한미 반도체 간에 또 이제 협상이 또 물밑으로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시 또 한미 반도체 쪽으로 물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확실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협상이라는 게 변할 수 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을 생각하고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계약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또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발등에 좀 불이 떨어져서 올해 한 50%까지 HBM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무리 없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생산 어떤 그 계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내년이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올해는 일단 계약이 다 예약이 다 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상반기까지는 내년 물량을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TC 본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변수가 된다 그러면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조금 더 싸움의 방향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한화 세미텍 쪽으로 다시 기울었던 관심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기회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어떤 전략으로 핵심을 주시겠어요? 결국은 이게 그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게 HPSP라는 회사하고 EST라는 회사의 소송도 그랬었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기다가 결국 또 결론이 EST 쪽으로 EST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이제 투자 포트 비중에서 좀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반도체를 봐야 하는 포인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레거시는 정말 잘 회복되고 있는가? HBM은 문제없이 AI 사이클 진행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관세인데 지금 풀릴 듯 말 듯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는 좋았다. 공동성명 곧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 거치게 되면 반도체 슈팅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제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관세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이게 어떤 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건데요. 당분간은 미중 간의 협상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위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5월이라는 이 시계를 안에서 보면 국내든 미국이든 반도체 쪽에서 반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굳이 나눴던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HBM, 레거시, 소부장단 어느 쪽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은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이라는 게 큰 거 먼저 오르고 이제 낙수 효과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대형주의 회복. 네, 오늘도 보면 이게 미중 간의 협상 분위기가 좋으니까 오히려 큰 종목들 있잖아요.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 시간 외에서 굉장히 반등이 세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반등 폭이 셉니다. 예. 네. 이게 바로 힌트다. 하나의 힌트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오르고 네. 나서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개별 알겠습니다. 재료가 있다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업황을 둘러싸고 지금 AI 이 사이클 안에서도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화웨이의 약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미중 고위급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더라도 그 안에서 첨예한 기술 분쟁은 계속될 텐데 화웨이가 등장하니까 엔비디아도 좀 사양 낮춰가지고 AI 칩 만들 거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국내 AI 칩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만약에 미중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뭔가 단초가 나온다 그러면요. 네. H20에 대한 판매 허가 라이선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손실로 잡혀 있던 부분이 그 분기에 55억 달러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익으로 환입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H20보다 좀 칩을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이제 만약에 판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램이 드디어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낸드 쪽도 계속 공급을 줄이는 이런 모습만 보였는데 가격을 인상하는 건 굉장한 자신감 아니에요? 2분기에 디램, 낸드 가격 이대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지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될지요? 지금 조금 아쉽지 않아요? 시장 반응? 대표님? 네, 그렇죠. 이게 2분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어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단 그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본 게임인 거거든요. 7월 8일. 네, 맞습니다. 그때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도 이 수요가 나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땡겨 놓는 수요라고 보고 있거든요. 선주문. 네,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좋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격 인상은 수요에 반응한 자신감으로는 해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제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놓는다라는 분위기 같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3분기에 또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2분기처럼 이렇게 지금 가수요가 붙어 있는 상황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공급처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이제 공급을 좀 조절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레거시나 이 반도체의 기본 사이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저도 난해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정말 예측 불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적어도 그 AI 쪽 그 수요는 예. 올해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캐펙스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올해 640억 달러 캐펙스에서 720억 달러로 더 늘렸거든요. 왜 늘렸냐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코스트가 올라갈 걸 감안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군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충분히 이제 이게 수요가 버틸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내년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 캐펙스 컷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제 우려들이 많죠. 그게 이제 하반기 주가를 좀 짓누를 수 있습니다. AI 사이클은 그러하고 레거시 사이클은요? 레거시 사이클은 이제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제 내구 소비재잖아요. 최종재가. 그리고 내구 소비재의 상당 부분, 전 세계에서 40~50%의 어떤 그 소비 비중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수요인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부과한 대로 만약에 이 가격을 한다 그러면 아이폰 800불짜리가 2,000불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45% 관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세트 재고도 미리 많이 땡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로 네. 다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 겁니다. AI 사이클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2028년까지 AI 투자 규모 이제 3조 달러 초과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캐펙스에도 이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수요 자체는 정말 장기적으로 변함없는 걸까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AMD 리사수 박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연평균 50% 성장률을 이야기하거든요. 연평균 50이요? 네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연평균 대단하네요. 50%를 이야기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중간에 관세 때문에 한번 이렇게 꺾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이번 달 뭐 올해가 중요한 거지. 2028년은 좀 너무 먼 시기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뭔가 펄을 계산하고 투자에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기 투자 혹은 장기 사이클에 문제가 있느냐보다는 일단 눈앞에 하반기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관세라는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네. 명확하게 계산으로 이렇게 발라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관세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세 이야기 앞서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차순으로 반도체 핵심 킥이 될 관세 이야기는 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완화 흐름인데요. 네. 일단 힌트는 한번 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나서 그 AI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동맹국의 레벨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규제를 한 건데 그걸 이제 폐기를 했죠. 네. 이제 그 폐기를 하고 내가 다시 제재를 다시 설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힌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중 간의 대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네. 뭐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판매를 허가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당장은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AI 수출칩 통제, 요거 트럼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봐야겠네요. 챗GPT 이제 천만 시대 도래하면서 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점차 관심을 가져보자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높아요. IT 업계에서의 지금 국내 내부 정말 AI 기업들이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카나다 출시 여기에 대해서 의미부여 어느 정도 하세요, 대표님? 일단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미국 쪽은 분위기가 좋아요. 이번에 SAP, SA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나우 같은 회사들도 올해 컨센서스를 오히려 더 좋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하고 소프트웨어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고 이제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국내에서도 똑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LLM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에이전틱 AI를 얼마나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힌트를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5월 테크 전략 세워주세요. 5월은 관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지 하반기까지 봤을 때 핵심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5월은 좋게 봅니다. 일단 지금 뭐 분위기상 이게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인 급반등은 그 어떤 급등락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충분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지금은 반등을 모색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테크 전략 마무리하면서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같이 인사 나누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양전했거든요. 남은 시간도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